시간이 필요해요. 저 자신에게도. 그래서 늘 시간이 부족하고, 그래도 빨리 할 수는 없어요, 절대로. 사람마다 호흡이 다르니까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일이 전부예요, 사실. 연기는 내 호흡을 관객과 그리고 동료와 공유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호흡은 우리가 살고자 하는 숨이잖아요. 가장 근본적인 것을 맞춰가는 거죠. 시간이에요. 예전에는 연습 기간, 이런 개념을 아예 이해를 못했어요. 뭘 하는 건지를, 왜 그렇게 오래, 왜 그렇게 시간이 필요한지를. 그런데 시간을 그렇게 보내면서 배우에게 여러 가지 작용이 일어난다는 걸 경험하죠. 그렇게 시간을 살아가다가 때가 되는 혹은 때가 오는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놀이로서 연극 행위를 했었고, 출발은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나르시시즘에서 선택했다고 여겨집니다. 이유 없이 그저 원했었고, 나는 자연스럽게 연극을, 배우를 선택했죠. 당신 내가 아는 사람입니까? 뭐라고? 아니 그러니까 날 아느냐 뭐 얘기하지. 생각과 동시에 움직여요. 또 생각하고 동시에 움직이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인물이 하루 동안에 제일 많이 하는 동작은 뭘까? 왜 그런 행동을 할까? 왜 그런 버릇이나 성향을 가지게 됐을까? 동작을 하면서 대사를 해보고 난 후에 그 인물의 배경이나 성격들을 구체화시켜요. 그런 버릇들로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을 상상하고 인물의 슬픔에 집중하면서 입체적으로 공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참고할 수 있는 캐릭터들을 보기도 하고 그 사람이 무슨 음악을 들었을까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예전엔 뭔가 정보도 얻어야 하고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 것, 그리고 남들이 하는 것들을 보고 잘한다고 느끼는 것을 비슷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내 모습, 꾸부정한 자세와 행동들을 인정하고 내 생각을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됐어요. 요새 역할들이 딱히 누구를 모방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대본을 보면서 술술 머리가 생각나는 대로 글을 써보는 게 역할을 만나는 첫 시작이에요. 말이 안 되더라도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돼서 생각을 정리하기 좋은 방법이에요. 언제부턴가 나 자신에서 출발하는 연기를 시작했어요. 나 자신이 어떤 한 인물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연습하고 연습해서 공연에서는 그 인물을 이해한 내가 표현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내가 이해한 만큼만 표현하는, 과장되지 않고 솔직하게. 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연기하는 배우가
창작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실 이런 경험은 굉장히 사적이고 또 항상 절대적인 건 아닌데 연습 기간 동안 자주 꿈을 꾸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꿈을 통해서 예를 들면은 상대 배우와 나와의 관계가 더욱 명확해진다라든가 그 하는 어떤 느낌 혹은 조금 더 구체적인 파악이 되었다고 해야 할까? 연기하는 나를 설득시키는 어떤 느낌을 받는 거예요. 우선 정보를 수집해요. 그리고 읽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만들어 가는 거죠. 나에게 맞추는 것 같아요. 내 몸에 맞는 옷을 재단하는 것처럼. 저는 연기하는 행위 자체가 재미있어요. 그래서 연극만을 고집하지는 않아요. 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어요. 바로바로 뭔가를 그냥 막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연습 때는 그런데 막힌다? 뭐 그런 느낌. 몸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뭐 억지로 할 수도 있겠지만은 갑자기 그러면 이건 가짜잖아. 그러면서 갑자기 벽이 생기고 그러면서 더 갈 수가 없어요. 배역도 결국 타자인데 어떨 땐 너무 몰입하다 보면 그것에서 제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역할들은 그들을 잘 모르는 상태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공연을 하면서 무대에서 완성됐다라고 느낀 역할들도 있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은 인물들, 내가 잘 모른 채로 연기했던 그런 상태로 연기했던 인물들이 기억에 더 남아요. 불안함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연기를 할 때에도 늘 관객이 날 어떻게 바라볼까, 남의 시선을 좀 많이 의식하는 편이었고 사실 그런 것들에 많이 휘둘리기도 했고 흔들리기도 했어요. 연기를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라. 저는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일을 못 해요. 확신도 없고, 맴맴거리면서 맴돌다가 사로잡히고 떠오르고 움직임을 찾고 붙이고 붙였다가 떼고 뭐 그런 선택과 반복의 과정인데 이런 느낌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맴맴이 먼저 와요. 계속 맴맴 도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 시간이 걸리기도 해요. 맴도는 시간. 그러다가 어떤 막처럼, 어떤 그물처럼 내가 걸려드는 거예요. 그게 단 한 인물만이 아니라 작업하는 전체 상황 속에 내가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물드는 거죠. 물드는 거죠.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자다가도 나고 계속 맴맴 도니까 잠을 설치고 그럼 또 그 떠오르는 것들을 또 그렇게 떠오르는 것들을 행동의 기호들을 몸으로 찾고 움직여보고 이런 단계가 있어요.
인물에 접근하거나 표현하는 데는 의상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점점 더 갈수록 의지하게 되는 게 의상이에요. 옷, 신발, 그런 거. 중요하죠.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런 방식이 동굴 끝에서 불빛을 보는 느낌이랄까? 겨우겨우 더듬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인물의 역할과 몫을 생각해요. 무엇을 하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말을 하는가. 근데 저는 연기라는 말이 이상해요. 연기가 하고 싶어요. 연기하는 게 좋아요. 이런 말 어색하고 이상하게 들려요. 춤추고 싶어요. 노래하고 싶어요. 이런 건 자연스럽잖아요.
연극 안에서 수많은 역할을 만났어요. 역할에 대한 미련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그때 스쳐 지나간 만남들, 그러니까 분량이나 존재감이 없었던 역할들이 다시 생각나요. 깊게 생각하지 못했던 코러스 개념의 인물들이 더 많이 그립고, 그런 인물들은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 지금의 저랑 많이 닮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난 그들을 너무 모른 채 연기했었구나. 뒤늦은 미안함?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지금 더 궁금해요. 요즘은 배우 자체가 캐릭터가 되는 그런 공연이 많아진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저 자체로 역할이 되어서 작업을 한 공연이 좀 있고, 그래서 뭐 일상에서 멋진 사람이 되어야겠다? 요즘 저의 연기 방법 중에 즉흥의 범위가 점점 커지는데, 연기의 기본 재료와 소스를 잘 준비했더라도 무대, 실시간, 라이브, 공연의 여러 다양한 공간에서 연기를 만나는 그 순간, 연극의 모든 환경과 배우의 현존 사이에서 정말 이상한 흥분감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저를 괴롭혀요. 그리고 아무리 연습을 많이 했어도 마주치는 그 순간에 다시 0으로 리셋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0에서 다시 시작인 거예요. 그런데 또 극장에 들어가 공연, 연극이 시작되면 순식간에 해결이 돼버리죠. 그리고 연극이 끝나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져요. 바로 그 0의 상태로. 피가 다른 족속이 있다. 분명 그들은 다른 존재, 역사가 호명하는 특별한 사명을 띠고 세상에 등장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비운의 존재. 그가 이렇게 그 언어 속에서 영원히 빛을 비치 피가 다른 족속, 삶의 빛을 쓰지. 세상에 상처가 남아서 빛을 비치는 존재를
그들의 말을 떠올렸을 때 지금의 광화문 광장이 생각났고 또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이 생각났고 그렇게 연결하다가 갑자기 노래방이 생각났어요. 별로 특별하지 않은데 아주 중요하게 열심히 말을 쏟아내는 장면이 있었으면 좋겠다. 노래방에 가서 찬송가를 한 곡 불러야겠다. 이렇게 촬영이 시작되었죠. 이상하게 그날 노래방 조명이 아주 절 편안하게 만들었는데 제가 촬영한 것을 보니 또 이상하게 폭력적인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상위 군인은 저한테 저 멀리 서 있는 아주 커다란 이미지였거든요. 국가라던가 폭력, 전쟁, 남자, 뭐 이런 이미지들. 그런데 노래방 이후로는 조금 서로 가까워졌나? 조금 서로 다가가고 있나? 이제 상위 군인이 우리 아버지 같기도 하고 나 같기도 하고 또 건너 아는 사람 같기도 하고 그래요. 항상 놓을 수 없다는 거 안다. 알아도 항상 말해. 평탄하기를 나쁘지 않게. 원래 계획은 안 세워. 꼭 가고 싶다. 안강이라고 영주 옆에 거기. 어렸을 때 잠깐 살았다. 이거 얼마 전에 선물 받았어. 답답해서 모자 잘 안 쓰는데 이거는 억수로 편해. 잘 어울리나? 별 것도 아닌데 이런 거 하나로 기분이 막 좋고 그렇다. 나라는 타자와의 투쟁이라고 생각해요. 받아들이기 위해서 싸우는 건데 여러 가지 기술로 그 타자가 이미 객관화되어 있는 사람은 훨씬 빠르게 접근하는 것 같고 자기애나 자기 혐오가 있는 경우에는 좀 힘들어지죠. 여러 가지 것들을 조금씩 버리면서 결핍이 생긴 불완전한 나를 닮은 나를 만드는. 글쎄요. 난 그 인물이 되려고 하진 않는데 한두 번 빙의가 되는 순간은 있어요. 죽고 싶다. 죽을 수 없다. 지우고 싶다. 지울 수 없다. 지우지 못해 죽지 못한다. 잘했어. 최근 몇 년간 내가 무엇과 연결되어 무대에 올랐는지에 대한 고민의 시간을 보냈다. 재능의 한계와 관계 맺음의 불편함, 그리고 생각과 표현에 있어 다름에 대한 이해의 차이, 통제되지 않는 나로 인해 연극과 거리두기를 시도했었다. 배우가 무대 위에서 해야 할 역할이란 무엇인가?
원인이 무엇인가? 그러한 상황에서도 공연을 올릴 수 있었던 건 무엇 때문이지? 나의 의지? 그래, 그건 분명 존재하겠지. 하지만 나의 의지가 아닌 그 힘은 무엇인가? 어쩌면 나의 의지보다도 더 강력한 그 무엇의 힘. 난 어제도 속았고 오늘도 속았고 내일도 또 속을 것이다.
우리 만나야 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좋은 카메라 뒤라고 해도 당신과 내 사이의 거리랑 벽은 너무 멀고 너무 두꺼워요. 미처 몰랐어요. 우리 만남의 중요함을. 만나서 당신과 함께 호흡했을 때 나를 오히려 너무 가까워 뒤로 숨으려고 했던 적을 이렇게나마 고백을 좀 해봅니다. 이제 당신 앞에 서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서로를 너무 미워하지 않기 바라면서 하루하루 보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보내요. 복장이 주는 안도감이 있어요. 암전이 주는 안정감. 마치 다중우주 같다는 생각을 해요.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이고 리셋하고 바꿔주는 그 공간? 타임머신? 마음껏 놀 수 있는 곳? 삶의 마술이 일어나는 곳? 제일 재밌는 곳. 한 주기의 공연이 끝나면 그 시대는 소멸되고 완벽하게 다른 세계가 세워지죠. 그 세계는 개통 없이 반복되거나 완전히 뒤집히거나 미래가 먼저 오고 과거가 그 뒤를 따르기도 하고 소멸한 세계가 다시 재생되기조차 하죠. 시공을 넘나드는 인물들이 무대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또 매번 다시 살아나고 오래된 지하 벙커 같은 곳, 낡은 곳.
모든 시스템이 구시대 유물 같아서 오히려 편안함이 느껴지는 곳? 뭐 속도감이 안 느껴지니까. 무엇이든 가능한, 완벽하고 유일하게 비어있는. 고통이 존재하는 멋진 놀이터? 암전되는 그 순간이 너무 짜릿했어요. 극장은 저한테 그런 존재였죠. 지금은 별로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다른 자극들이 도처에 널려있고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극장은 아주 익숙한 일터가 되었고, 그때보다 제 머릿속이 더 수다스럽기도 하고요. 어느 곳에서보다 더 현실적인 감각을 요구하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무대 밖에서 우리는 더 영국처럼 사는 경험을 하는데. 저한테는 너무 위험한 곳, 늘 조심해야 하는 곳, 연습해 볼 시간도 없고 너무 불편하고 비싸고 모두가 예민해서 숨죽여야 하는 공간? 아니, 왜들 그렇게 소리를 질러대던지 참. 안 된다, 하지 마라, 뭐 책임질 거냐? 이런 얘기들이요. 모든 것이 금지된 장소랄까? 폭력적이고 권위적이죠. 어둠 속에서 마이크 진 연출가들, 감독들의 그 폭력의 언어들과 태도들이 떠올라요. 극장은 신성한 곳이라는 주입을 당했어요. 예를 들어서 무대 위에 슬리퍼를 신고 올라가면 뭐 욕을 먹는다던가. 대단한 이름을 가진 극장들을 보면 모순적인 감정이 들죠.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것들을 부여받는 곳. 권위적이고 오만한 형식과 규칙들. 매우 불편하고 어색한? 그런데 그걸 통과하면 나를 떨리게 하는 공연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극장 갈 때는 즐거운 마음이 더 컸죠. 교양, 문명, 권력의 상징인 극장들의 위선을 생각해요. 그러나 동시에 나는 또 얼마나 열망했던가 하는 모순? 그 안에 들어가고 싶어서. 복잡해요, 항상. 가장 안전한 세상. 나에겐 안전과 자유로움을 보장하는 마법이 일어나는 꿈을 꾸는. 핸드폰을 끄게 만드는 곳. 요즘 세상에 누가 전화기 끄고 말하는 사람 쳐다보고 있겠어요? 좋지도 않은 환경에 무언가를 구겨 넣고 거기서 창작해야 하는 답답한 장소? 뭔가 말도 안 되는 믿음과 신념으로 망가질 대로 망가진 장소. 그래요. 극장 역시 완벽하게 나뉘어져 있죠. 그 이름, 그 규모로. 그런 극장들 과연 시민을 위한 장소로 열려있는 곳인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나? 그런 의문을 갖게 됐죠. 극장은 더욱 특별한 공간으로 될 것이고 더더욱 접근 불가능하게 될 것 같아요. 다중의 장소가 아닌 특수계층의 장소로 변해가겠죠. 소극장도 그대로, 지하 무대도 그대로. 아무리 기술이 발전되어도 여전히 그대로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소수가 찾는 마이너리그가 되지 않을까요? 국가 지원 사업이 더 커지고 예술은 더 구분되겠죠. 극장이 아니어도 상관없죠. 사실 관객이 있는 곳은 어디나 극장이니까. 연극의 3대 요소! 오래된, 멋스러운, 운치 있는 벽에도 숨결이 밴. 한쪽에는 바가 있어서 공연 전부터 사람들이 술렁거리고 매력적인 전등이 달려있고 언제라도 거기 가면 배우들, 작가들을 마주칠 수 있는 곳. 내 안에 그런 고전적인 선망과 흠모가 극장에는 있죠. 근데 현실은 그런 곳에서 공연했던 적은 거의 없어요. 이 시대의 공연장이라는 대면 공간은 위험한 공간이 되어버렸어요. 과장된 상상이지만 결국 가난한 연극은 오히려 영상으로 작업할 수밖에 없을 테고 소위 극장 연극은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의 전유물이 되지 않을까요? 장벽이 높아져서 빈부 차이만큼 연극을 즐기는 차이도 커질 것 같아요. 제한된 객석 때문에 좀 더 고급화된 공연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객석 거리두기로 공연을 봤을 때는 별 차이점을 느낄 수 없었어요. 차라리 옆에 누가 없으니 더 편했죠. 연극을 영상 형식으로 바꿔서 온라인으로 상연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연극의 재미있는 요소를 경험할 수 없는 관람 형식이라고 생각해요. 영상 관람을 지속적으로 보기는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공연을 했어요. 관객이 없이. 말이 공연이지 리허설하고 차이가 없는 거예요. 공연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공연장 안의 모든 사람과 물질이 그 시간을 관통하며 몰입하기로 약속된 시간이에요. 공연은 매 순간마다 관객의 반응을 흡수해서 섬세한 변화가 생겨요. 그렇게 완성되는 거죠. 그게 없는 공연은 완성이 아니에요. 완성되지 않은 공연을 하는 거죠. 연극은 어디 저 오프라인 한 곳에 위치를 지정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 위치를 초월하고 싶은 마음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공연이라는 게 무대의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해서 어떤 감흥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카메라의 관점으로 한번 걸러진 장면들만 봐야 되는 거니까 감흥도 안 생기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이렇게 지루한 걸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보느니 빨리 다른 재밌는 거 봐야지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줌 영상을 통한 관객으로서의 참여는 쉽죠. 긴장하면서 보게 되진 않아요. 온전히 관객의 자유의지로 선택적으로 보거나 아예 안 볼 수도 있죠. 찾아서 보지는 않아요. 연극은 정말 집중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연극은 공간과 실제가 주는 에너지가 너무 큰데 그런 것들을 알고 있으니 더 영상으로는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무대에 적합하게 만든 공연을 그대로 송출하는 것은 보는데 한계가 있고 그것이 연극이 될 수 있을까? 여러 형식을 더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연극성은 답이 있거나 정해진 방식은 아닌 계속 변화하고 그런 움직임 같은 건데 연극이 연극에만 있나요? 연극이 전혀 없는 연극도 있잖아요. 발전과 진화의 과정이 보여요. 솔직히 위기를 느꼈어요. 영상으로 볼 때 내가 작품에 설득당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보기에 편했어요. 무대가 아닌 곳에서, 연극이 아닌 것에서 더욱 강렬한 연극을 발견해요. 표를 구할 때는 불편했지만 막상 공연을 관람하러 갔을 땐 편했어요. 관객으로서는
훨씬 관람하기 좋은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6명의 관객으로 제한된 공연을 봤는데 정보와 하나의 이야기, 굳어진 이미지와 달리 변형되는 몸 자체의 감각, 시선의 감각, 관객인 제가 스스로 공간을 만들어가는 행위처럼 느껴졌어요. 경험과 감각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는 거죠. 방법과 형식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원래 있었던 것들인데 해석이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배타적인 시각은 자신이 생각하는 연극의 고유성이 손상당하는 것에 대한 불안함으로 느껴져요. 연극은 연극대로 남아있고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신개념 장르가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가상현실 체험으로 연극이 이어지진 않을지. 연극이 과학과 만나야 지속되지 않을까요? 왜? 아니, 왜? 아니, 왜요? 마스크를 쓴 관객들, 감정적인 거리감이 생겨요. 무관중보다는 낫지만 귀 막은 사람들과 대화하는 느낌이랄까? 객석은 늘 암전 상태잖아요. 대면 공연과 큰 차이는 못 느꼈어요. 연극의 권리와 자유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무대 앞에 있게 하는 힘에서 나오는 건데. 편견을 버렸어요. 어디든 있는 그 자리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고 또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뭐 그것이 어떤 곳이든 극장이 될 수 있어요. 이야기 들려주는 것. 그걸 듣고 보겠다고 찾아가서 모여 앉는 것. 살아가다가 잠시 멈춰서 돌아보는 것. 그리고 그걸 하는 마음은 맨 먼저는 놀이. 그런 걸 해보니까 재밌더라. 그러고 노는 거죠. 같이 놀다 가는 거죠. 예를 들면 강렬한 감정, 웃음 유발, 뭐 이런 씬에서 객석 반응이 없어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에 확신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관객이 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관객의 반응이 꼭 필요한 장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역할을 내가 해줘야지만 이 공연이 잘 흘러갈 텐데 하는 부담감? 내 방식대로 공연을 볼 수도 없고 이 공연을 어떻게든 끝까지 무사히 가게 해야 된다는 이상한 사명감 같은 게 들어서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와, 극장에서 100명이 무대에 오른다는 경험을 다시 할 수 있을까? 그러나 허다하게 생기는 뇌물은 나라의 창고로는 들어가지 않고 도리어 사삿집에 가득 채워진다. 나라에 쌓이고 쌓인 채무가 있는데도 이것을 갚을 생각은 하지 않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사치하게 놀아도 에너지, 하나 두려워하거나 꺼려하지 않는다. 교감. 과연 또 다시? 내가 가늠할 수 없을 만큼의 넓이와 깊이. 순간적으로 외롭고 불안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끔찍하게 흔들리지만 신중하게 나아가서 빛을 찾는? 관객들하고 삶의 떼춤을 추는 경험, 집단적인 광기, 사랑하는 사람과의 무대, 춤, 시선, 땀, 호흡, 라이브. 어디 집을 말씀하겠느냐? 특히 연극이 시작될 때 객석의 불이 꺼지고 무대에 쓱 불이 들어오는 그 순간의 호흡? 그때가 제일 좋아요. 나와 세상과 역사를 품어준
가장 무거운 침묵과 가장 요란한 외침이 공존했던 가장 무거운 침묵과 가장 요란한 외침. 못 들어가는데? 안녕? 나야. 나 모르겠어? 이 역사가 우리를 불렀고 당신은 내게 화가 난 거야. 아,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나 세상의 세세한 모습을 보게 되었어. 일상의 자연스러운 여러 가지 모습을 자각하게 되었지. 놀랐어. 그래? 어딘가 좀 바뀐 것 같은데? 나 결혼했어. 연극 하냐? 연극이야? 동지들! 연극이야? 예술이 아니라면 삶은 노동이 전부입니다. 본능적인 쾌락 외에 우리가 무엇을 가질 수 있습니까? 상상력을 가질 수 없는 삶. 나 이외의 다른 것은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관계를 맺을 수도 없는 그런 안타깝고 가련한 삶을 살다 죽을 수는 없어.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가난함. 이것이 역설적으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가능해. 다시 세워. 새로운 세계는 희곡 안에도 없고 극장에도 없고 연극계에도 없어. 없어. 우리가 하는 연극은 이미 사회적으로는 죽어 있는 것,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 그래서 그것이 있다고 증명해야 하는 처절한 행위처럼 여겨질 때가 있죠. 연극이라는 이름으로 존재를 증명하면서 살아내야만 하는 운명들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는 좀 두려운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애증이 계속 쌓이고 그런데도 헤어지지 못하는 서로의 불안으로 꽁꽁 엮인 관계 같은 허공에다 집을 짓는 기분이에요. 헤매고 맴돌고 끝이 안 보이고 매번 다시 시작하고. 행위의 낭만성으로 현실의 야만을 극복하려는 자구책? 늘 하고 싶은 것, 그러나 늘 할 수 없는 것. 언제나 현실과 맞부딪히니까. 선택을 매번 의심하게 돼요. 어떻게 나를 증명하지? 재능이 없는데 너무 붙잡고 있는 건가? 내 길이 진짜 이게 맞는 건가? 세트 제작을 막 끝낸 다음 날 취소 통보를 받았어요. 확정된 금액은 쓰여져야 하고 노동력의 대가를 받는 건 당연하지만 예술은 사라지고 자료와 이 금전적 증명서만 남았죠. 내 역할이 존중받지 못했을 때, 소통이 잘 안 돼서 원하는 대로 완성되지 못했을 때, 다른 스태프들에 비해 금전적으로 너무 적게 보상받을 때, 배우들이 스스로 분장하는 무대를 볼 때마다, 그때마다 슬픔을 맛봤어요. 자연스럽게 연극을 시작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연극에서 멀어지게 되었는데 내가 원한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배우라는 소명의식과 동시에 가장의 무게감 속에서 항상 길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자격증에 집착하고 있죠. 공연한 횟수보다 물리치료 받으러 가는 횟수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진짜 맨날 우울했어요. 연극하는 건 재밌는데 그 시간이 기쁘지 않은 적도 많아요. 사회복지사 공부를 시작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누군가가 자격증을 따라. 코스피가 2300이 깨지는 거를 봤고 1600까지 내려가는 것도 봤고 전 세계가 비대면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예술보다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변화에 대해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할 일이 없으니까 낮에는 경제 관련 책도 보고 밥도 집에서 해먹고 부인이 퇴근해서 돌아올 때까지 저녁 밥상을 차리고 돌아오면 같이 술도 한잔하고 그렇게 보냈어요. 난 오히려 안정된 느낌? 모두가 힘드니까. 나 혼자만 그랬던 때보단. 개미처럼 살기를 강요하죠. 예술가들을 놀고 먹는 배짱이에 비유하던 게 항상 기억에 남아있어요.
개미를 욕하고 싶진 않지만 배짱이를 비난하면 안 되죠. 난 개미처럼 못 살아요. 아니, 안 살 거예요. 난 개미가 되긴 싫거든요. 될 수도 없고요. 한 선배가 자기는 용기가 없어서 연극을 계속하는 것 같다고, 직장에 다니면서 일반적인 삶을 살 자신이 없다고. 그런데 나는 우스갯소리지만 자본주의에 역주행하는 거라고 말하거든요. 모두가 따르는 가치관에 동조하지 않고. 그래서 연극할 때 자부심이 생겨요. 노는 게 제일 좋아? 노는 게 제일 좋죠. 순간순간 제가 불의 옥잠이 물에 둥둥 떠다니는 모양새 같았어요. 근데 그 불의 옥잠 밑을 잘 살펴보면 장뿌리가 정말 많거든요. 그 뿌리들은 몸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인물과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내가 굉장히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것들을 아주 잘 숨기고 살고 있지만 가끔씩 연기에 드러나거나 연습 때 무의식적으로 드러날 때 좀 많이 힘들다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물속에 있는 게 편해. 헤엄치는 게 좋아. 나 어제 수영장 갔어. 죽겠구나 싶을 정도로 숨을 참아봤는데 내 몸이 살려고 미친 듯이 발버둥을 치는 거야. 사는 게 이런 모양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배우들을 보면 눈빛이 달라지는 게 좋아. 그게 신기해. 안 떨려? 진짜? 진짜 안 떨려? 진짜 용감한 것 같아. 너 나를 연기할 때 어땠어? 왜 나를 선택했어? 너 진짜 놀랬다니까. 내가 거기 있을 줄은 몰랐거든. 연극 왜 해? 즐거워? 그래.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건 알겠어. 변화를 두려워해? 왜? 왜 드러내지 않아, 왜? 왜 네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 왜? 요즘 만나게 되는 거의 모든 곳에서 온라인, 유튜브 영상, 홍보 영상, 연기 영상, 교육 영상 등을 만들어 작업을 하길 원하는데 그게 조금 신물이 난다. 그 분야의 전문가가 할 일을 왜 개인이 하게 만들지? 모두 다 1인 콘텐츠 개발자가 되어야 할까? 1인 작가, 1인 배우, 1인 영상 촬영, 1인 관람? 다 편집되는 연극 예술? 좋은 기계들이 있지만 여전히 손반죽을 하고 맷돌로 콩을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꼭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 그렇게 하는 게 더 맛있지 않냐?
만나지 않고 연극을 만드는 방식은 결국 쓰는 거잖아. 어쩔 수 없이 글을 써야 되고 녹음을 하거나 영상을 찍어서 공유하고 연습실에서 하던 걸 다른 도구랑 매체를 사용해서 전달하고 함께 보는 거지. 거기서 불편함이 발생한다. 날 거고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일단은 한 단계 거쳐야 되니까 할 일이 조금 더 많아지잖아. 생각하고 바로 표현하던 그 동시성이 쪼개지면서 뭔가를 다듬고 완성해야 되는. 게다가 사라지지 않고 기록으로 남게 되니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불편한 거야, 사실. 몸으로 때울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사실 그러한 일들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 아니야? 거기에 동거를 하게 됐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록되고 남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좀 컸지. 허우적대는 내 모습을 공개하고 싶지도 않고, 더군다나 혼자서 그 개인이 직접 촬영을 하고 준비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좀 되기도 했고, 그리고 연극은 공동 작업인데 이게 개인 작업으로 전환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주고받는 에너지도 없고. 너무 고독해. 연극은 사라지는 것, 소멸하는 예술이고 영상은 불멸이잖아. 근데 이 엄청난 충돌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굳이 연극이라고 우길 필요가 있나? 다른 이름으로 부르면 되잖아. 야, 영상으로 영혼을 나누기가 훨씬 힘들어. 정보와 기술, 기기에서 소외된 배우들은 어떻게 연극 작업을 하나? 전위 아방가르드였는데 갑자기 클래식이 된 느낌이라 너무 당황스러워. 스스로 검열하게 되고 자꾸 판단하게 되고. 다 너무 어렵고 도망치고 싶어. 그래서 지금은 빵이나 만들면서 시간을 좀 흘려보내보려고 해. 빵을 만들어서 같이 나눠 먹는 건 참 재밌거든. 그래. 재밌지? 자존감은 어때? 문제 없어? 그럼 문제 없지. 그래? 아니 잘 모르겠어. 난 진짜 멋있는 걸 하고 싶은데 진짜 재밌는 거. 멋있는 게 뭔데? 멋있는 게 뭔데? 난 좀 더 가치 있는 무언가를 쫓고 싶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기 싫어. 그건 인간이 하는 생각 중에 제일 구려. 잘 모르겠어. 하기 싫어. 이것도 저것도 선택할 수 없으니까, 이것도 저것도 선택하고 싶은 게 없으니까 선택하지 않을래.
예 아니오라고 대답하라고 하지 마. 연극을 한다는 건 수도자의 길과 비슷한 것 같아. 난 호기심과 궁금증 때문에 연극을 시작했거든. 그게 내가 몰랐던 또는 알 수 없는 어떤 것들을 만나서 알무로 바뀌는 재미와 즐거움으로 변했는데, 최근에 니체를 읽게 되면서 내가 연극을 해온 과정이 바로 위버맨시가 되는 과정이라는 깨달음이 정말 크게 와닿는 거야. 뭔가 극복해내는 인간, 넘어서려는 어떤 의지, 그런 게 최근에 내가 허리 부상으로 2주간 꼼짝도 못하고 있었는데 서서히 느리게 회복해가는 내 몸의 상태와 같은, 더 당당하게 세상을 마주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또 용기를 얻게 되고 나한테는 연극이 공부를 하기 위해 있는 것 같아. 공부한 대로 괜찮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결국은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서 그런 역할을 연극이 해주고 있는 것 같아. 연극이 소중하다고 얘기하고 싶다면, 연극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싶다면 그렇게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새로운 세상을 만나기 위한 나만의 방법이랄까, 연극이? 연극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디서 어떻게 세월호 어머님들을 만나서 친구가 되고 발달장애인들을 만나서 동료가 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는 희곡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극장 안에도 없고 연극계에는 더 없어. 연극은 그냥 수단이고, 그러니까 연극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점점 확고해지고 있는 것 같아. 연극은 나에게 기회?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 왜냐면 연극할 때 내가 하지 않을 때 나보다 더 낫거든. A better person 이라고 내가 그러는데 왜냐면 노력을 해야 하니까. 주어진 일을 해야 하고 밖에 나가고 시간 맞춰서 결국 사람들 속에서 일하는 거잖아. 연극은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혼자 하던 대로 자기 식대로만 살 수 없고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연극 연습이 어쩌면 삶을 연습한다 이런 생각도 들지. 일상적인 삶은 다 비슷한 것 같아. 생활을 위해 밤에 일을 하는데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비슷하다는 사실에 진짜 놀랐어. 구별성이 전혀 없어. 그냥 일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나 역시 연극을 하지 않았을 땐
똑같은 너무나 평범한 존재감을 느끼지. 공연의 시간에는 모든 게 완벽하게 평등하다고 생각해. 왜냐면 스스로 그 순간을 완전히 책임져야 하니까. 온전히 집중하고, 그러니까 가장 진실된 시간? 연극을 하면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되는 느낌이 들어. 작업을 할 때마다 여러 분야에 대해 생각을 계속하게 돼. 인문, 사회, 과학, 문화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배우는 사람이 되는 느낌? 가장 멋진 내 인생에 나란 존재가 이 세상에 도움 될 수 있다는 걸 스스로에게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에 연극 안 하려고 결심하고 한동안 지냈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연극이 아니면은 연명만 하는 삶이라고 해야 할까? 그러니까 일상적인 사람들이랑은 대화를 잘 못하지 내가. 그들의 관심사나 이런 거에 흥미가 없으니까. 연극하는 사람들이랑 하는 대화, 그게 사실 재밌지, 예술가들이랑.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그런 사람들의 팬이었었던 거야. 연극을 언제나 그 자체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동지들. 연극 예술 동지. 연극에게 핑계 대지 않고 비겁해지지 않을 수 있다면 이 세계의 모순과 관객들, 미래의 사람들까지 포함한 동지들과 함께 현존할 수 있다면 연극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말 이외에는 이 전체를 포함할 수 있는 다른 단어는 없다고 생각해. 사랑. 연극으로 어쨌거나 함께 살기 위해 우린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고 또 받고 있지. 받거나 거부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겠지. 함께 살기 위해? 누구와 함께 살지? 연극이 정신이었던 적이 있었나? 있었다면 그런 연극들은 대체 어디로 간 거야? 누군가를 알고 공감한다는 것에 있어서 머리로만 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어. 직접 보고 걸어가서 그들의 목소리나 언어, 눈빛을 마주보는 행위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구경꾼과 당사자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런데 그 사이에 분명히 있는 그들은 누굴까? 그러면 우리는 그 사이 어디쯤에 있는 걸까? 초집중의 시간을 거쳐서 공연으로 발화된 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게 연극이다. 그런데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닌 거지. 배우라는 몸에 기록된 흔적들이 삶으로 나타나. 배우의 인격이 그렇게 켜켜이 쌓인 역할들의 시간으로 변해가는 걸 본다니까? 나는 결핍이 많은 인간인데 연극이 나를 하나씩 채워주고 있어. 내가 해온 작품들과 그 역할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계속 쌓여서 다른 캐릭터들의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고 느껴. 그래서 삶이 달라지고 달라진 삶을 일상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거야. 함께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아. 나 혼자 안개 속을 헤매. 앞이 안 보이잖아. 그렇게 한참을 헤매는데 견딜 수 있는 힘은 옆에 사람이 보인다는 거야. 그날 그곳에서 안티고네가 되길 자처한 사람들. 연극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내 삶을, 그래서 연극은 무엇이어야 하나, 앞으로 무슨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나 하는
그런. 너무 아파서 잊고 싶어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아프지만 뭐 조금 더 편하고 따뜻하게 그리고 오래도록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과 또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극이 큰 힘이 되고 도구가 되고 그리고 또 수단이 된다고 생각해. 더 낮게, 더 세심하게, 더 내밀하게, 더 공동체로, 더 가난한 개인으로. 조선시대 천민들, 가장 낮은 계급의 광대들, 가끔 그런 생각을 하지. 연극이 아니라면 누가 이런 몸, 저런 존재를 조명하겠어. 어떤 대단한 인물이라 해도 그의 결핍을 조명하는 것, 세상의 가장 가난하고 비루한 부분을 보여주는 것. 부적응자들, 뒤처지는 무리들, 달릴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거지, 시간을. 연습실에서. 어떤 장이구나.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그렇게 질문이 만들어지고 의구심을 갖고 살펴보게 되고 잃었던 기억과 시간을 다시 만날 수 있고 그로 인해 타인의 삶을 볼 수 있고 사람들이 사는 세상의 꿈? 꿈. 내가 얼마 전에 제주도에 갔다가 바닷가에서 돌고래떼를 본 적이 있어. 실제로 살아있는 돌고래떼가 내 눈앞에서 막 점프하고 첨벙첨벙 하는데 이야, 그 순간 나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막 환호하고 막 즐거워하고 와, 진짜 정성을 다해서 기원하는 절실한 바람이 담긴 그게 날씨든 사람에 대한 거든 삶과 죽음의 단계에서 정성껏 온 마음을 다해 뭔가를 구하고 비는 마음? 그런 게 근본적으로 담겨 있죠. 최근에 깨달은 거예요. 기원하는 마음이 담겼다는 거. 사랑, 아주 깊은? 그런데 늘 어긋나.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어. 계속 불안하게. 그래서 믿지 않는. 자기도 모르게 모두 강자의 언어로 말하고 있는 거야. 유행되는 말들, 힘을 가진 말들. 중립을 말하고 균형을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여지없이 권력의 언어가 내재화돼 있는 거지. 우리가 그런 언어로 교육을 받아왔으니까. 그래서 연극의 언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말하기가 어려워, 점점. 할 말이 넘쳐날 때 이런 얘기를 해야겠다. 의문이 넘쳐서 궁금한데 어쩔 바를 모르니까 좀 물어보겠다. 내가 발견한 진기한 게 있는데 아니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이걸 와서 봐달라.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같이 얘기 좀 하자. 더 일상 속으로, 생활 속으로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연극을 구독할 수도 있고. 오히려 나 스스로가 연극을 너무 협소하게 생각했다는 생각이 점점 들어. 경험의 한계일 수도 있어. 그래서 자꾸 그것만이 연극인 것 같다고 느끼는 것인지도 모르지.
지금 내가 목수로 3년째 일을 하고 있잖아. 내가 배우였을 때 나에게 극장이란 곳은 그간 연습한 결과물을 보여주는 장소이니만큼 뭔가 근엄하고 조금은 조심스러운 분위기? 그랬었던 것 같아. 지금은 시끄러운 그라인더 소리나 톱날 소리를 맨날 듣는데 분위기나 이런 것이 정반대지만 그곳에 있는 노동자나 배우나 태도만큼은 똑같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요즘 드는 생각에 관객들도 그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그곳이 무대였겠구나 하는 이상하고 아름다운 생각이 들어. 참 묘하게도 어떤 행동을 몸으로 하면 기원하는 마음이 몸의 행위와 분리할 수 없이 신성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단순하게 들리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왜 사람을 불러놓고 공연하겠어요. 서로의 말들이 섞여 공동의 언어로 바뀌는 동안 일어나는 변화들. 적어도 작업을 하는 동안은 하나로 모아지는 힘이 있죠. 그런 시간을 함께 산다는 의미는 나는 총을 들었어. 내 방으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나의 작은 이야기들을 풀어내고 들려주고 그래서 보고 듣는 이들의 마음을 전해받을 수 있는 오히려 내가 이해받는 입장이 돼요. 무대에서는 정확하게 말하기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똑바로 발음하기, 발화, 주장 이런 것들이 실제 생활 속의 말과는 괴리감이 있죠. 일상의 말에서 진실? 그러니까 그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의도 안에 갇혀서 발음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확하게 말하기, 분명하게 말하기의 내용은 무엇이 돼야 하는지는 너무 분명해지죠. 연극, 공연의 말, 배우들의 말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기쁨이라는 말을 쓰게 돼요. 스스로 원해서 한다고 힘들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엄청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러울 정도? 앞이 안 보이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 후회, 원망, 괴로움, 두려움. 그런 괴로움 속에서도 결국에는 그 끝에는 기뻐야 한다는 거죠. 기쁘지 않다면 할 이유가 없어요. 나아가는 것, 나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 계속해서 다음을 향해 가능한 함께. 현존을 감각하게 한다면 모든 것이 연극으로 불리어질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보존할 연극성은 공간 안에서 계속 행위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다음 행위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지. 어렵네. 얇고 깊게 멀리 같이 뜨겁게